여의도 사람들의 속내와 사건 뒷이야기까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정치 프로파일링. 오늘도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전두환 씨 사망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반응, 평가 또 언론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혜훈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충신이든 역적이든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았든 불문하고 일단 망자가 되시면 굉장히 관대한 게 우리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인에게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기는 하지만 네. 너무 아쉬운 점이 사실 사과를 안 하고 가셨다는 거. 그러니까요. 사실은 노태우 대통령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노태우 대통령 어쨌든 사죄라는 표현을 써서 네.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중병으로 이제 상황이니까 아들을 내세워서 그렇게 사죄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사과를 하셨는데 예. 그리고 뭐 여러 번 사과 요구해도 1000번이든 뭐 10,000번이든 하라고 하시면 그 받아들여 주실 때까지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전두환 전 대통령님은 너무 그런 게 없어가지고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좀 가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너무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님 때문에 이렇게 역사의 한 장이 끝나버리는 거 사과를 하고 가실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없어졌잖아요. 그러게요. 참 속상해요. 그 속상함이 참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떤 미풍양속상 망자에 대한 관대함이 있고 조문이라는 또 하고 그러죠. 관례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워낙 그런 예배죠.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5.18 광주민주화항쟁이라든지 네. 그분들께 사과도 안 한 상태라서 예. 조문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이거 네. 우리 사회의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만큼은 예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망자에 그렇죠? 대한 관대함에서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김정일한테도 어떻게 보면 조화도 보내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랬죠. 왜 안 되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반인륜적 범죄라는 거는 김정일이 뭐 더하면 더했지.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네. 정리를 잘 한 것 같아요. 예. 조문은 개인의 안 간다. 음. 근데 조화는 예의상 보내겠다. 네. 그리고 이제 각자 개인이 어떻게 할지는 각자 판단하고 네. 각자 인연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라. 예.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젊은 대표가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조문 가겠다고 했다가 2시간 뒤에 안 간다고 했다가 입장이 번복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왜 그랬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네, 전혀 모르는데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윤 후보님 모시고 저희 서울시당 회의가 있어서 네. 회의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아하.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제가 뉴스를 봤을 때 든 제 느낌이 네. 혹시 이제 옛날에 학생 시절에 그 전두환 그때 당시 이제 사령관인가요? 하여튼 네네. 그분에 대해서 권사령관. 모의 예. 재판에서 예. 사형을 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본인의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조금 이번에 작용하진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은 제가 했지만 전혀 뭐 본인한테 듣거나 뭐 거기 캠프에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네. 당시 무기징역이라고.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무기징역, 어떤 분들은 사형이 계속 왔다 갔다 하대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희 정치 프로파일링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키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문제 상당히 오랜 기간 혼란스럽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선대위 합류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결국은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결국은요. 예, 왜냐하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뭔가 이제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본인이 보시기에 좀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은 게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고 보여드리고 또 네. 혹시 풀어야 그런 오해가 우리 당이나 후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한 이렇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오해도 풀고 네.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이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런 과정이 쭉 있고 나면 그 해피 엔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이란 말씀 주셨는데 사실 네. 언론이나 많은 분들은 사람으로 사람으로 보거든요. 방향을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럼 네. 그게 정리가 된다는 것은 소위
이 김병준, 김한길 두 분이 뭐 다시 물러난다든지 장재원 의원은 오늘 그 뭐 윤석열 후보 장재원 곁에 의원, 떠나겠다 예. 이렇게 하셨고요. 장재원 의원 제가 이를 보면서 역시 장재원이다 아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굉장히 이제 저희가 같이 팀으로 일을 해보면 팀 플레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접어야 될 때는 딱 깨끗하게 접고 타이밍 놓치지 않고 이런 일을 잘해요. 예. 장재원 의원이.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후보가 원탑이 되라. 그리고 윤석열의 무도에서는 윤석열을 제외한 그 어떤 누구도 주역이 아니다. 조연일 네. 뿐이다. 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면서 뭐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밀고 당기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얘기 주목을 받으리 해서도 안 된다. 아. 그러니까 후보 한 사람을 온전히 주목받게 하는 네.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걸 예를 들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들으시면 네. 껄끄러웠던 장재원 의원이 떠난다. 그런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후보가 원탑이어야 되지. 뭐 밀고 당기기나 양보, 뭐 이 협상 이런 건 안 된다. 이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고같이 들리기도 하고. 예, 김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착잡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착잡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 위원장님이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장재원 실장의 거취 문제가 이제 본인의 결정하고 좀 관련이 없다는 듯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서 이 문제가 잘 매듭이 되기를 그냥 바랄 뿐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조금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2, 3일 내에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아 여지를 주셨구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 이제 뭐 윤 후보가 다시 한번 뭐 설득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만약에 뭐 뭔가가 있으면 예. 상당히 일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 아닌가 그렇게 느꼈어요. 네. 예. 그런데 윤 후보 측에서는 물 건너 간 듯한 말씀이 좀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라는 표현도 쓰신 것은 조금 이제는 관계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해석도 일부 나오던데요. 막 그렇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보면 예. 이렇게 마음이 묻어나는 게 말이다라고 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그냥 어떤 때는 습관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꼭 그거를 모든 단어 하나하나 토시까지 네. 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마음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 우리가 이제 잘못 짚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윤 후보님이 뭐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네. 예, 뭐 그럼- 들은 바는 없지만. 아하. 그럼 이혜훈 의원님께서는 희망하시고 예측하시기를 윤석열 후보께서 아마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뵙고 2, 3일 내에 찾아뵐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오해를 풀고 그런 이제 서로 이제 지금 뭔가 이렇게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껄끄러운 모습이 좀 비춰졌죠. 예. 그러니 이제 의견의 차이를 좀 좁히고 예. 이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언론이 그렇게 부추겼나요? 이 삼김이라는 용어 삼김? 자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상당히 불쾌해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당에서 보시기에 혹은 뭐 이혜원 의원께서 보시기에 처음부터 무엇이 왜 잘못되어서 이렇게 작작 혼란이 야기됐다고 보세요? 3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비대위원장 상황 혼란, 3기를 포함해서 혼란. 김종인 예.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또는 뭐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이런 근본 원인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정치권에.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늘 있는 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뉴스로 계속 나가다 보니까 예. 이것만 부각이 되기도 하는데 네. 사람이라는 게 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음이 다르고 서로의 마음을 100%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또 첨예한 이해관계 또는 의견이 다른 문제를 네. 갈등을 봉합하고 절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고 조정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범 파열음도 나오기도 하고 네. 그렇죠. 아니 뭐 민주당도 보면 이낙연 이재명 후보 얼마나 아주 그냥 거의 끊어질 듯한 그런 네. 다 끊어진다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잖아요. 네, 경선 당시에. 예, 네, 그리고 네. 경선 후에도 안 도와주셔가지고 집거하시고 뭐 아주 그냥 연일 보도가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예.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하. 이제는 국민의힘에 이제
시간이 그때는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타이밍이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네. 타이밍이죠. 예, 근데 예. 결과는 같을 것이다. 다 봉합될 것이다. 해피엔딩으로 가지 않을까 예.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데이지라는 분인데요. 김병준 전 위원장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병준 전 위원장님도 네. 지금 이렇게 파열음이 계속 나오는 게 네.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는 걸 잘 아는 분이시고 현명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속으로 복잡한 게 있으셔도 네. 아마 다 덮고 협력하시지 않겠어요. 아하, 예. 예. 사실 개인적으로 2016년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셨던 적이 예. 있고 뭐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희도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비대위원들이 함께 비대위원장님 댁에 찾아가 뵙기도 하고 찾아가서 이제 말씀 듣고 나누고 하니까 싹 이제 또 마음이 풀리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에 비춰본다면 지금 그 2, 3일이라는 말씀 속에는 뭔가 그런 이런 합리적이고 이런 것보다도 공감을 얻고 마음을 푸는 그런 자세와 노력, 정성을 좀 바라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뭐 일을 하다 보면 예. 우리가 부부싸움 같은 것도 인류 평화와 화해를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아주 작은 이유죠. 예, 아주 작은 사소한 이유. 감정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이제 정권 교체라는 대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오고 가는 말송의 토시 하나라든지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잖아요. 감정 문제. 어떻게 보면 다친 네.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거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노력하면서 네. 혹시 상처를 드리고 다치게 했다면 또 음. 풀고 사과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뭐. 네. 예. 1832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아.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님이 어떤 장점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길래 여야 진보 보수 늘 위기 때마다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힘들게 어렵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예요. 네. 저는 이제 선거라는 게 보면 진보 죽어도 진보를 안 바꾸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보수 난 죽어도 보수를 버릴 생각이 없어 이런 분들이 양쪽에 한 30씩 있다면 네. 중간에 40 중도가 결국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중도를 대변하고 중도적인 생각과 항상 그 중도의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진보도 잡으려고 그러고 보수도 잡으려고 그러고 양쪽이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중도가 승패를 가르는데 이 중보를 가장 그 마음을 잘 알고 또 중도 입장에서 사실 모든 정책이나 메시지 이런 걸 관리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고 네. 그거는 이제 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요인인데 제가 이번에 또 좀 보면 일시적인 요인도 좀 있어 보이는 게 어떤 거죠? 이준석 대표와 이제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깝고 이준석 대표와는 어떻게 보면 한 팀처럼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상당히 2030의 지지를 받는 그 근저에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희망이 있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보수 정당이 과거에 보면 원로들로 둘러싸여 가지고 변하기 어려워 보이는 아주 답답해 보이는 그 보수 정당이 네. 뭔가 이준석 대표라는 이 젊은 사람으로 인해서 예. 변화가 될 것 같으니까 청년들이 거기다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서 저당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열망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열망이 이어지려면 이준석과 한 팀이 되어 있는 김종인이라는 비대위원장이 네. 국민의힘에 이렇게 안착을 하고 있으면 아. 좀 더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으로 치자면 홍카콜라, 홍준표 의원의 중요하죠. 영향력도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홍준표 대표는 정말 중요하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홍준표 의원을 선대에 모시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지 않나 싶은 느낌이 그게 있어요. 아마 단계가 있을 겁니다. 아하. 이제 제가 보기에 제가 뭐 네. 들은 바는 없지만 예. 저라도 지금 막 경쟁을 하다가 치열한 접전 끝에 네. 아깝게 이제 석패하신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람이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하. 근데 예. 막 방금 석패했는데 가서 승자가 손을 네. 내밀면 나를 약 올리나? 우리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네. 우리 홍준표 대표님 경우는 네. 조금
휴지기를 갖고 그래서 먼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랑 이런 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모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대표님과의 통합을 저는 노력하는 게 좀 수순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네. 순서상 조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 그럼 결과적으로 홍준표 의원도 모두 함께할 것이다. 선대위 이렇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홍준표 네. 대표님도 결국은 사실 왜 대통령 하려고 그러셨습니까? 홍준표 대표님이 대통령 나오신 이유, 하려는 이유 이게 사실 정권 교체고 우리랑 똑같거든요. 네. 목적이 똑같은데 목표가 네. 똑같은데 같은 한 팀이 안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질 것이다라는 말씀 좀 강하셔서 네. 그래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치 프로파일링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